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전해드릴 소식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보다는 시장의 급락이 워낙에 지금 크기 때문에 시장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낙폭이 커지고 있고요. 갑작스럽게 오후 들어서 2%대까지 현재 하락이 진행 중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2%대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요. 일단 2100선도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국 쪽에 불안감이 조금은 있는 상황이죠. 조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이제 생기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 내려갈 측면들, 이유를 찾고 있던 시장에서 텍사스주에서의 엄청난 지금 확진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플로리다 쪽, 캘리포니아 쪽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동부의 2개 주를 제외한다면 지금 확진세가 모두 다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35개 주에서 지금 확진세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 베이징 쪽에서도 집단 감염 얘기 나오고 있죠. 페루, 브라질, 남미 쪽도 계속 얘기 나오는 가운데 인도 쪽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60명 정도까지 계속해서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호재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호재 찾기가 지금 시장에선 쉽지가 않아 보이죠. 중국 간의 갈등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하나하나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가 21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지금 2% 내외의 하락이 진행 중이고요. 낙폭이 생각보다 꽤 커졌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정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2120선까지도 회복을 하려던 찰나에 갑작스럽게 밀고 내려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나오는데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살리겠다라고 미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락다운은 다시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텍사스 쪽에서 락다운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일단 주점들, 한마디로 술이나 음식들을 판매하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 제한을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워낙에 인구가 많은 곳이고요. 이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산세가 거침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봉쇄 아닌 봉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봉쇄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별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확산세가 아직까지 사망자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라는 안도 섞인 얘기도 나오는데 사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심리 싸움이죠.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4,295억 원 기관 외국인 파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도 개인들이 강하게 좀 매수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개인이 일주일 동안에 2조가 넘게 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모습이 펼쳐지고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낙폭들이 엄청나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 빠지면 시장에 무리가 오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80만 원 무너졌고요. 네이버도 빠집니다. 셀트리온, 한마디로 오늘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으면 아무래도 셀트리온과 같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대형 주건, 중소형 주건 간에 이쪽 섹터에 어느 정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부분이 잘 갑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LG화학, 삼성-SDI, 카카오까지 내리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강보합권 유지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정부 회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너 리스크 그리고 재판 리스크가 조금은 사라지고 있다. 이 부분이 삼성물산에도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현대차 2.3% 하락, 운송장비 쪽도 지금 이렇다 할 반등이 잘 안 나옵니다. SK 올라가는데 SK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잘 가는 게 SK 관련주라고 보기보다는 SK 바이오팜 관련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6월 2일에 SK 바이오팜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들 아직도 들썩들썩거리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SK 제외하고도 SK 케미칼 오늘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기타 종목들, 나노엔텍 이런 종목들도 지금 윗골을 좀 달긴 했지만 계속해서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생건, NC소프트, 현대모비스 빠지는데 모비스 20만 원 돌파한 뒤에 다시 20만 원 밑으로 내려오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734.35 많이 빠지네요. 2%가 넘게 조정받습니다. 자, 흐름 잠깐 볼게요. 746부터 734까지 쭉 빠집니다. 코스닥 좀 잘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거래소 대비 코스닥이 낙폭도 많이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왔고 상승 전환하는 종목들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특히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은 일제히 좀 상승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은 5G 관련 섹터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나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CJ 모두 다 빠집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 걸쳐있는 종목들도 코스닥이 지금 낙폭이 갑작스럽게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익 실현하고자 싶었던 욕구를 지금 굉장히 충족시켜주는 장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KMW, 에코프로, BM, CJ, ENM, 제넥신까지 모든 종목이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슈젤, SK머티리얼즈.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 일본 쪽에 지금 수출량이 있던 것들에 대한 국산화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 불화소소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하락장에서도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보시면 중국향 지금 뭐 엔터나 소재 중국향들이 오늘 많이 빠집니다. 반등 없이 그대로 내려가고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어느새 7만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리노공업도 조정받고 원익 IPS도 조정받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환율은 생각보다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1,200원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보내주시면 2시 50분부터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징주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국내 증시도 다시 약세를 보이는 6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양시장이 2% 안팎으로 내리면서 코스피는 2100선이 깨진 상태인데요. 이 시각 오르는 종목들, 좋은 흐름 가져가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 SCI 평가정보, 크리스탈 신소재가 오늘의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YG엔터입니다. 블랙핑크 컴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9%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37,0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YG엔터가 7거래일째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소속 아티스트 블랙핑크의 컴백에 힘입어서 YG엔터의 주가는 오늘 장중 4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버닝썬 사태가 본격화됐던 작년 3월 이후에 4만 원을 넘어선 건 약 1년 3개월 만의 일인데요. 한편 블랙핑크는 지난 26일 유튜브에 신곡 How You Like That을 공개하고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32시간 만에 1억 뷰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YG엔터의 계열사인 YG 플러스도 급등하면서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SCI 평가 정보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소식에 오늘 급등했는데요. 현재는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라간 상태고요. 거래가 4,845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장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풀리기도 했고요. 다시 상한가까지 올라갔는데 현재는 고점 대비 조금 내려왔습니다. SCI 평가정보의 최대 주주인 진원 ENC가 최근 보유지분 전량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 후보군으로 네이버, NHN 등 금융업 확장을 계획하는 주요 IT 대기업이 꼽히고 있는데요. SCI 평가정보의 주요 사업들은 향후 핀테크 시장에 있어서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라서 개인 신용평가 부문의 수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죠. 세 번째 종목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그래핀 사업 강화를 위한 M&A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20% 넘게 급등했고요. 거래가는 1,655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고점 대비 조금 내려왔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가 그래핀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타법인 인수 2건을 결정했습니다. 산업용 토지 및 공장 시설을 보유한 가윤 그래핀과 그래핀 하위 음용 사업의 거점이 될 신가성을 인수한 건데요. 크리스탈 신소재는 이번 M&A를 통해서 그래핀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그래핀 마스크 등 하위 음용 제품 개발과 생산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고요. 오늘의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확인해 보시죠.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오늘의 코인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 0.55% 빠지면서 가격은 1,100만 원대에 유지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0.64% 빠졌습니다. 가격은 27만 4천 원대입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확인해 보시죠. 네, 비트코인 캐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0.8% 빠지면서 가격은 26만 9천 원대, 에어드란 6% 넘게 내리면서 가격은 319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확인해 보시죠. 네, 리플부터 모네로까지 빠지고 있는데요. 라이트코인이 1.81% 빠지면서 5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모네로 6.19% 빠지면서 가격은 7만 7천 원대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와 코인 시세 만나봤습니다. 예, 오늘장 이슈 점검합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6월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요. 오늘 내일까지 2거래일 남았고 이제 7월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제 월말 월초다 보니까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어떤 일정을 좀 주목할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아무래도 월말일 때 나올 수 있는 예. 단기말 윈도우 드레싱 관련된 얘기도 같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에 따른 이제 수급 변화들도 같이 확인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네. 그밖에 이제 지표 관련된 부분들도 챙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같은 경우 월요일 날 6월 29일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니콜라라고 하는 수소 전기 트럭 관련된 회사의 픽업 트럭인 배저가 예약 판매가 들어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상 판매량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또 테마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직 지금 니콜라가 실질적으로 생산 시설을 완전하게 갖추고 예약을 받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관심은 상당히 뜨겁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밖에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들도 관심 있게 오늘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한데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2분기 실적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할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또 전망이겠죠. 이쪽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도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밖에 6월 30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MWC 상하이가 개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CES 비슷하게 아시아 최대 모바일 전시회로 일단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영향력들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특히 화웨이가 제재를 가하는 흐름들 쪽에서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는 일단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뭔가 자체적으로 해보겠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될 어떤 MWC가 아닐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또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또 방문한 그러니까 즉 참가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모멘텀도 제한적이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밖에 한국의 5월 산업활동 동향 그리고 6월 달에 기업 경기질서지수인 BSI가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미국과 같이 연결해서 이 기업 경기질서지수인 BSI를 보게 되면은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소폭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곤 있는데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저점대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수출 동향과 같이 연결될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일단 7월 1일 날 발표될 수출 관련된 데이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밖에 이제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중국과 미국 모두 다 동향을 보게 되면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어떤 V자 회복의 기대감도 아직 나오지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소비자 심리는 여전히 위축돼 있다는 관점 쪽에서 특히 미국은 급하게 하란 만큼 저점에서 돌아오는 모습들이 좀 더 이어질 텐데 이런 회복 속도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또 중국의 6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은 그래도 그나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V자 회복을 보였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50대 중반에서 좀 더 뻗어나가는 데는 제약적으로 보여지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전히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변화가 확인이 돼야 그때 이제 중국 쪽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겠다는 관점이다 보니까 아마 어떤 반등하는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또 하나 기업들 실적 중에서 미국의 페덱스 실적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물류 운송 관련된 대표주죠.
이런 쪽에서 마찬가지로 나이키 이번에 발표했던 실적과 비슷하게 하반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안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예상치에 맞는 실적을 보여줄지도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7월 1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봐야 될 한국의 6월 수출 영향, 특히 지금 한 2달 연속으로 20%대 이상 급감하는 모습들 쪽에서 적어도 10%대 안쪽으로 들어온다든가 하는 어떤 의미 있는 반등이 수출 쪽에서 보여줄 것인가가 또 하나의 관건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밖에 또 한국의 특별 여행 주간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대한민국 동행 세일과 함께 정부가 이제 내수 쪽에 대한 부각을 많이 시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막상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 효과가 그렇게 강하게 나올지는 아직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연준 의장의 입장 쪽은 경제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추가로 어떤 악화가 되게 되면은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는 뉘앙스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 둘 중에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일단은 아직까지 시장은 경제 불확실 쪽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밖에 미국의 6월 ISM 제조업 지수와 4월 ADP 취업자 변동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제조업 지표 관련돼서 또 살짝 돌아가기 시작하는 모습들 쪽에서 50대 안쪽까지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지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도 지금 셧다운 이후에 나오는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 쪽에 좀 무게를 둘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7월 2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6월 소비자 물가 동향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SK바이오팜이 신규 상장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모멘텀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가장 주목을 하겠죠. 그와 함께 미국에서는 5월 공장 주문 무역 수지, 그리고 또 ISM 뉴욕 비즈니스 여건 지수, 특히 실물 지표와 심리 지표 모두가 발표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6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이날 발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 쪽으로 3일이 휴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하루 이틀 빨리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상황들이 실업률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두 자릿수 이상 쪽으로 빠르게 실업률이 늘어나다가 이제 고점에서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바라보는 상황들은 속도죠. 그러니까 즉 이제 이번 달 들어서 두 자릿수가 아닌 한 자릿수대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게 되면 이런 빠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쪽으로 봤을 때 약간 불안감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표는 풀타임 고용 쪽입니다. 풀타임 고용이 살아나기 시작해야 기업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어떤 여러 가지 회복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쪽의 변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7월 3일 금요일 날은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휴장이고 한국의 온라인 쇼핑 동향과 중국의 6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가장 증시에 우려되는 부분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별거 아닐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생각보다 좀 강하게 리스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 한 주를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어요. 어떤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 전문가들은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 사망자와 그러니까 치사율이죠. 그와 함께 이제 경제 봉쇄를 다시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그 정도의 충격의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너무 빨리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담감들이 뚜렷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또 말씀드렸던 주요 지표들이 발표되다 보니까 시장과의 괴리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던 반기 결산과 관련돼서 일단 지금 북클로징, 그러니까 즉 어느 정도 포지션을 정리하고 다시 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단기적으로 싸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으로 시장을 좀 부응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같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장은 속도 조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200선까지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하는 글로벌 증시와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일단은 어떤 상승에 약간 제동이 걸릴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여전히 속도 조절이라고 하게 되면 언젠가 또 다시 심리가 안정되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 중심으로 계속 저점 매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투자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예,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재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욕부터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뉴욕 쪽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욕 증시라고 하는 미국 증시 자체가 아무래도 좀 코로나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하루에 4만 명이 육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글로벌 증시의 바로미터가 되다 보니까 좀 반등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팬데믹의 대확산이 주말에 미국 시장을 얼어붙게 한 것이 동기가 되는 건 맞고요. 반드시 팬데믹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그동안 유동성에 기반해서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3월 저점 대비해서 유동성의 힘만 가지고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쉬었다 갈지만 남았던 거지 쉬었다 가는 건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는 우리가 2, 4분기에 위기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온 데에는 2, 4분기까지는 우리가 경제 셧다운을 했으니까 경제의 모든 게 멈췄기 때문에 지표가 안 나오겠지만 3, 4분기 이후부터는 경제 제재가 풀려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의 힘만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미국 일부 주에서 재확산이 빠르게 확산되고 또 일부 주에서는 재봉쇄가 진행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경로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기대했던 팬데믹의 2, 4분기 영향을 끝내고 3, 4분기부터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분기 말이 되고 이제 월 말이 되면은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올 텐데 그 지표는 2, 4분기에 대한 지표고 이제 3, 4분기에 대한 지표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미스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2, 4분기에 안 좋은 거는 이제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가 좋은 쪽만 봤는데 만약에 3, 4분기 추정치는 우리가 좋게 계속 해석해 왔던 게 만약에 안 좋은 국면으로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석할 건가. 아마 이러한 경로가 이번 주, 다음 주 좀 탐색전을 벌일 텐데 생각기는 좁은 박스권에 이제 갇히면서 탐색하는 과정을 보겠다. 따라서 지난 6월 15일 날 폭락할 때는 그 다음날 바로 회복을 했어요. 굉장히 깊은 조정이었는데 바로 회복을 해서 시장이 안심을 했는데 과연 이번에 두 번째 21선을 종가로 깬 상태에서 3거리일 내에 21선이 바로 회복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내일 내에 21선이 회복된다면 다시 이제 주도주나 성장 섹터나 이렇게 종목을 탐색하면서 계속 보던 대로 가는 게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21선이 회복이 안 된다면은 당분간 불가피하게 기가조정이라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좀 시장을 탐색하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주에 보면은 갑작스럽게 스트레스 지수 이런 얘기 은행주 관련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에는 급락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에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적당히는 있을 거예요. 예. 2% 빠졌던 주요 요인은 일단 페이스북이 광고 계좌 거부권이 있었죠. 페이스북이 트럼프 대통령의 혐오 반언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유니레버라는 기업이 우리는 이런 기업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촉발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니레버 지출 광고비가 한 4,200만 달러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억 되죠. 작지 않은 기업의 광고가 이제 게재를 안 하겠다니까 뒤이어서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나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페이스북이 한 8% 정도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촉발돼서 이제 여타 SNS 기업과 기술주들이 생각보다 하락폭이 컸지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인데, 주도주가 훼손됐다는 거는 시장의 방향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런 주도주가 바로 회복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게 하나의 요인이고요. 두 번째 결과는 전날 볼코롤 완화에 힘입어서 굉장히 급등했던 은행주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내놨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니까 상당히 그 자본 건전성이 우려된다. 그래서 향후에 배당에 대해서 좀 제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대다수 은행이 건전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심각해질 경우 일부 은행이 최소 자본 규정이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은행주가 이제 폭락을 하게 됐는데, 국내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미국만의 이슈일 수는 있습니다. 철저히 미국만의 이슈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이라는 데가 지금 유동성 장사에서도 세계 시장을 완탑으로 끌고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도 이제 기술주 중심의 상승 흐름을 갖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과연 주도주가 계속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주도주가 좀 변경이 될 수 있을지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 좀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본 다음에 방향을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뭐 2분기도 다 지나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실적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역시 뭐 섹터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네네. 문제죠. 팬데믹이 이렇게 재확산이 되고 사람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하려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묶이는 상황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나이키 실적이 발표됐는데 뭐 상당히 어닝 컨센서스보다 하회가 됐고 온라인 매장을 지속적으로 이제 폐쇄를 하고 있죠. 오프라인 매장을. 그런 영향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럼 경제는 더더욱이 이제 온라인 쪽으로 언택 쪽으로 쏠림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아마 이제 2분기 실적을 끝내고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속속들이 실적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추정컨대는 역시 뭐 오프라인 기반한 기업들은 실적이 뭐 그닥 기대할 수가 없고, 그나마 기대되는 쪽은 이제 온라인 쪽으로 성장됐던 거. 아마도 이제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많으면서 집에서 이제 가정 간편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음식료 쪽이 좀 좋아 보이고요. 게임 쪽이나 반도체 소부장 쪽은 뭐 여전히 좋아 보이고요. 온라인 결제나 뭐 이쪽으로 좀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가 될 것 같고, 여타 종목 쪽에서는 이제 뭐 최근에 기계장비주 쪽이 중국 특수에 힘입어서 좀 실적이 기대되는 면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그 해운주 쪽이 지수 발티군인 지수에 따른 혜택을 얼마나 받을지 이 정도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 아닐까. 어쨌든 2, 4분기 실적 발표도 섹터별로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SK바이오팜이 성공적으로 지금 IPO를 개최하는데 지금 두각을 나타냈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IPO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동성의 해일이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어떤 분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여전히 우리 시장은 유동성에 기댄 상승장이죠. 그리고 그 유동성은 여전히 시장 내에 머무르고 있죠. 예탁금이나 개인 투자 자금이 여전히 뭐 밀려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유동성이라는 것도 기업 실적이 바탕이 될 때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3, 4분기에 그 경제 재개에 따른 경제 정상화 이건 기본적으로 좀 필연적으로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SK바이오팜에 31조가 몰렸다는 거는
이 돈이 증시 주변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거고요. 하반기에 줄줄이 예정돼 있는 IPO 기업들한테는 이 유동성 혜택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실적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차별화되면서 소수 섹터에만 실적이 나타난다면 상반기에 보여줬던 쏠림의 현상, 그게 하반기까지도 계속 쏠림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역성장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기업 쪽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기업 실적 추정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기업 실적 추정을 통해서 2, 4분기 실적 중에서 남보다 빨리 EPS 상향되는 기업을 찾는다면은 이게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에 이제 모든 투자자가 입당하면서 추정 2,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기업, 이거 탐색전이 들어갈 텐데 여기서 이제 남보다 빨리 찾는 투자자가 초과 수익을 남보다 빨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찾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투자자가 이제 EPS가 올라가는 기업 찾는데 전념을 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율 조금만 여쭤볼게요. 환율은 사실은 1,200원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도 한 1,200원 정도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환율 동향 분석 좀 필요할 것 같고요. 7월은 환율 어떨 것 같습니까? 환율도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달러 원탑 시절에는 뭐 달러 인덱스가 104까지 육박을 하면서 이머징 시장에 굉장히 결제 수요까지도 위기감을 가져서 이머징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그 상황은 좀 넘어갔죠. 유로존이 이제 그 통 크게 통화 정책을 피고 재정 정책까지 확산을 하면서 달러의 대척점으로 유로화가 좀 역할을 하고 있어서 달러가 이제 지나친 강세는 벗어났는데 문제는 아직도 미국을 대체해서 미국만큼 강하게 경제가 올라올 수 있는 지역이 안 보인다는 문제는 좀 있어요. 환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대적 평가 이론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미국 정도의 실물 경제 회복세가 나와야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 국면으로 진입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안 나온다. 그래서 현재 달러 인덱스가 97.5 수준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경과했던 위치 중에서 한 중간 위치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로는 한 1,200원 수준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원 달러 환율도 그냥 인덱스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달러가 이렇게 크게 풀어놨는데 계속 달러 강세를 간다는 건 좀 넌센스죠. 결국 어느 시점인가 달러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달러로 약세로 갈 수 있는 촉매는 결국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성장이 나오는 그 시기, 그게 언제냐의 싸움인데 아직은 좀 그게 탐색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부분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내성이 생겼느냐, 지금까지는 좀 버텼는데 앞으로는 힘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급락은 없겠지만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금은 이제 입장 선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국내 증시 지금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분기말 끝나서 유동성으로 끌고 온 장으로 올 만큼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는 지표 확인을 통해서 경제 재개에 따른 지표 확인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팬데믹이 재확산이 되고 다시 봉쇄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 우리가 3, 4분기부터는 경제 재개를 꿈꾸면서 모든 전망치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도에 가면은 올해의 하락분을 다 만회하고 기저효과로 인해서 내년에는 굉장히 상승할 업사이드가 크다. 이렇게 봐서 유동성이 자신 있게 들어왔던 건데 팬데믹이 재확산돼서 다시 미국의 일부 주가 봉쇄가 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수도권에서 지금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는데 못 잡고 있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모임이 어려워지고 정상적인 경제 재개 활동에 대해서 딜레이가 된다면
그만큼 우리가 회복기가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지수의 상승은 늦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다만 3월 달처럼 뭐 더블 바닥을 확인하는 그 정도의 충격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준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어려워지면 뭐든 한다는 걸 확인이 돼 있고 또 시장 내에 여전히 유동성은 남아있죠. 그래서 조금만 떨어지면은 사겠다는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활발한 상태에서 다시 3월처럼 아주 예리한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워요. 그래서 박스로 본다면은 그저 얕은 조정의 박스 한 2,000에서 2,200이면 10%인데 좀 넉넉하게 보면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좀 좁게 본다면 2,050에서 2,150 사이에 박스를 그려놓고 이제는 하반기에 EPS 상향이 좀 예정돼 있거나 평소에 투자자분들이 좋아했던 섹터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종목을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좀 편입을 해놓으면 하반기에 또 기회를 삼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전제는 어쨌든 7월 초에는 급할 게 없는 게 모든 투자자가 이제 수익도 상당히 나 있는 상태죠. 저 3월달 저점 또는 4월달에 들어왔던 투자자들은 상당히 수익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익 실현에 부담이 없는데 다만 6월달에 새로 들어온 투자자분들은 아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의 위치 따라 다 다르겠지만 항상 말씀드린 이제 전략의 문제, 분할 매수, 비중 조절, 그 다음에 종목 확산, 종목 분산만 이루어진다면 이 정도 조정은 뭐 크게 두려운 조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국내적으로는 23년부터 부과 예정된 양도세가 공정위를 거치겠습니다만 어떠한 형태로 마무리될지도 아마 시장 향후 방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종목 이야기 출발합니다. 네, 종목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이주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좋지가 못합니다. 2100선은 다시 회복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긴 있는데 종목들은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이 그나마 괜찮은지 좀 짚어볼까요? 네, 좀 아이러니하게 3주 전부터 이제 제가 방송하는 월요일마다 장이 큰 폭으로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서 마음이 편치가 않은데요. 오늘 가져온 종목들은 최근 이슈들이 이제 함께하는 종목이고 7월쯤에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톱텍의 자회사인 레몬을 가져왔습니다. 동사는 톱텍이 지분을 61.28% 보유 중이고요. EMI 사업 및 나노 멤브레인 섬유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썩 좋지 않습니다. 적자에서 올 1분기 2억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스페이스 모 회사의 나노 섬유 멤브레인을 독점적으로 2019년부터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약 3년간의 계약이라서 거기서 괜찮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용 방호복을 나노 멤브레인을 적용해서 만들어내면서 기능성 의료용 방호복이 판매되기 시작한다면 실적은 앞으로 더욱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종목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실적보다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테마주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동사는 이제 부직포 관련되어서 마스크 테마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의 이제 흐름과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대급으로 지금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한 점들을 봤었을 때 최근에 그동안 기간 조정을 좀 길게 받아왔던 온라인 교육 관련주라든지 한국알코올처럼 이제 저런 소독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동사 역시 그러한 점에서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급등 이후 약 2달 반 정도 기간 조정을 거쳐오다가 지난 금요일 강한 상승과 함께 20선을 돌파하고 전고점 금일 돌파 시도하는 흐름에서 거래량 죽이면서 음봉으로 약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금일 음봉으로 마감한다면 내일쯤 시가 상승 출발과 함께 그동안 저항으로 작용했던 가격대를 돌파해준다면 강한 시세가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19,9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동사는 종근당 홀딩스의 자회사로 종근당 홀딩스가 37.3%의 지분을 보유 중인데 종근당으로부터 원료 의약 사업 부분이 분할되면서 나온 회사로 항생제 및 면역 억제제 등의 원료 의약품 생산 및 완제약품 수출과 국내 공급을 이제 영위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그리고 당뇨 치료제 원료를 주력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비중도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종근당의 혈액 항응고제 및 급성 췌장염 치료제인 나파벨탄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임상 2상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었는데요. 나파모스타 성분을 가진 나파벨탄이 코로나19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의 실적이 매출 1,372억, 영업이익 154억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이 10%대 부채 비율 47%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우성량 정배열의 단기 급등 이후 가격 및 기간 조정을 거친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외인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 괜찮은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일 그 시가가 조금 하락 출발하였으나 시장이 이제 크게 빠지는 가운데 크게 흔들림 없이 조금씩 주가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는 38,000원 제시해드립니다. 세 번째 종목은 구강약품입니다. 이제 동사는 의약품 제조 판매 및 의약품 연구 개발 등을 영위하고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6월 1일쯤에 이 종목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큰 폭의 이제 상승이 나온 이후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형 간염 치료제인 네보비르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탁월한 이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시험관 내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임상 2상에 들어갔고요. 이제 기사를 보면 8월 말 임상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이제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 한 달 동안 추가적으로 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강약품의 경우는 이미 B형 간염 임상에서 독성 검사를 이제 완료했기 때문에 임상 이상이 결과가 조금 좋게 나온다 하면 환자에게 바로 투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치료제 중에서 가장 성과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죠. 오늘 이 종목을 제가 다시 가지고 나온 이유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 38,000원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는데요. 금요일 이 가격대를 깨고 내렸습니다. 깨고 내렸고 금일 시가를 상승시켜주면서 양봉 마감을 해줬다는 점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전일 음봉으로 트릭을 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양봉 마감해주고 5일선 위로 주가가 회복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내일 시가부터 5일선 위로 올라서 출발해주고 음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치료제 섹터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셀트리온이라든지 알테오젠 등 대형 제약사 바이오 회사들이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조금 아주 타이트하게 잡고 전일 저점 정도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3,300원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서현,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로 엮여있는 대장주 서현을 추천해 주셨는데 보니까 잘 갔네요. 네, 서현이 이제 운이 좋게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한 33% 정도 수익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급락이 윗꼬리를 길게 산 음봉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전당대회 이슈로 다시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관련 테마들이 오늘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조금 더 나왔는데 우상향 정배열 종목의 장기 박스권을 돌파했고 대선 테마이기 때문에 종목이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만약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익절 가격만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900원 정도 기준 잡으시고요. 이 가격을 이탈할 때는 수익권이시라면 수익을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이 종목이 또 조정이 나오고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이유가 뭐 항상 빠질 때는 뭐 코로나19라는 그런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이유 속에 관련 섹터들이 움직임이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레몬이라는 종목을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레몬은 보시는 것처럼 오늘 약간 저항대를 살짝 돌파를 하고 음봉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금요일 21선을 돌파한 흐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내일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고 시장이 갭 하락 출발한다면 하락 출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셔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반등이 충분히 나와주고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접근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레몬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연박 60분의 승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